지영의 봄. 한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그리로 돌려드릴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무료한 수요일 오후. 지영은 커피로 홀짝이며 포털 사이트 검색란에 늦둥이 잘 키우는 법 타이핑을 막 끝낸 상태였다. 틈만 나면 출산, 육아, 교육 등 포털 검색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서 동료 교사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지영은 동료들이 놀리는 것까지 즐기는 중이었다. 5학년 2반 담임인 김 선생이 몸을 반쯤 뒤틀며 수화기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렸다. 꽤 뚱뚱한 몸집이라 몸을 돌린 자세가 매우 불안정했고 힘겨워 보였다. 곧이어 지영의 자리 전화기에서 벨이 울렸다. 한 선생님 자리 전화번호를 몰랐나 보네요. 예쁜 목소리인데요. 네? 그럴 여자 없는데. 암튼 고마워요. 김 선생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며 지영이 수화기를 드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여보세요? 한정입니다. 침을 한번 꼴깍 삼킬 만큼의 시간 동안 잠시 말이 없던 상대편이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절제된 음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려왔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김 선생이 예쁜 목소리인데요 라고 한 이유를 상대의 간단한 인사말로도 알 수 있었다. 누구? 여자의 중저음 목소리는 섹시함과 젊음이 동시에 묻어나서 묘한 느낌이 났다. 지영은 늘 그랬듯이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서 편하게 전화를 받던 자세를 고쳐 앉았다. 누구냐고 물었는데 곧바로 답이 오지 않았다. 아까처럼 잠시 전화가 끊긴 듯 조용했다. 선생님, 첫 발령받아 근무하셨던 이천의 작은 초등학교 기억하세요? 상대 여자는 여전히 같은 톤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만으로는 그녀가 이 봄에 어울리지 않는 짙은 퍼플 립스틱을 바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동시에 지영은 이천의 신리국민학교를 떠올렸다. 교대 졸업 후 지영의 첫 발령지였다. 학생들도 한 학년에 한 반뿐이고 한 반에 고작 30명 정도씩이던 작은 학교였다. 그 학교랑 이 여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잠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새에 머쓱했는지 상대 여자가 말을 이었다. 저 거기 다녔던 선생님 제자인데. 제자? 누구? 6학년 이진희. 진희. 지영은 신음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경기교대에 입학하고 2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왔다. 2년제 교대라 제대 후 1년 더 학교를 다니고 나서는 곧바로 학교 발령을 받았다. 그곳이 이천에 있는 신리초등학교였다. 도예지에서 첫 근무를 하고 싶었던 그는 작은 시골 학교로 가게 된 것에 다소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대학 1학년 겨울 희곡부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작가가 된 그는 한산한 시골에서 작품이나 몇 편 쓰면서 1년만 썩자는 생각으로 이천으로 내려갔다. 그의 신춘문예 당선은 문단에서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다. 20살의 고뇌가 작품 속에 깊이 스며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희곡의 첫발이라면서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그를 띄웠다. 보무도 당당하게 문단에 입성한 지영은 모든 작가 지망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모두들 차기 작품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군대 생활과 복학 그리고 교사 준비를 하느라고 정작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첫 발령지인 신리면은 이런 그가 작품을 쓰기에 너무도 적합한 정말 조용하고 작은 시골 동네였다.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올 정도로 교통편도 형편없었다. 아이들은 거의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티가 얼굴에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어깨까지 머리가 내려오던 진이었다. 이진이, 넌 왜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선생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수업 시간에 한 손으로 턱을 개고는 총각 선생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취미로 삼던 보조개가 깊고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던 아이. 전 선생님 얼굴 보러 학교 오는데요? 반 아이들은 얼얼이 꼴레리를 내치며 놀렸지만 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리바리했던 그의 질문에 당돌하게 대답한 것을 지영은 뚜렷이 기억한다. 그 당시에 대부분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쳐올리거나 조금 긴 머리를 한 아이들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동여매거나 했다. 진이는 1년 내내 긴 단발머리를 풀고 다녔다. 여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키가 컸고 그래서인지 성숙한 티가 물씬 나는 아이였다. 그 이진이라니. 갑자기 지영은 그때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요, 매일 선생님 얼굴만 빤히 쳐다보다 야단 맞던 이진이에요. 기억나세요? 그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마치 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진이는 약간의 웃음기를 섞은 어투로 물었다.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당차게 대꾸하던 진이를 기억 못할 리는 없었다. 주위 동료들 시선이 등 뒤에 꽂힌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해야 할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서 급한 대로 목소리 톤을 높여 오바했다. 짐짓 오래 못 만났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매우 반가운 어조로 누가 봐도 어색한 반응이었다. 아, 진이? 그 키 큰 이진이? 야, 너 오랜만이다. 선생님 학교는 어떻게 알았어? 반갑다, 이 녀석. 어디야? 어디 살아?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교사들이라 학교에서는 뭐든 늘 조심하던 지영이 어울리지 않게 갑작스런 호들갑을 떨자 교무실에 있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대놓고 웃으며 쳐다보았다. 지영은 진이가 어디 사는지, 시집은 갔을 테니 애는 몇 명이나 낳았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지,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등 마치 메모라도 해놓은 양 순번을 정해서 하나씩 묻자 진이야말로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럼 그래, 언제 한번 보자꾸나. 또 연락...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걸 느꼈는지 진이가 말을 끊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지영은 순간 훅 하며 뜨거운 바람이 심장에 와서 닿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봐야지. 언제 이쪽으로 오면 연락하렴? 수원이에요. 선생님 학교 근처. 아, 그래? 어떻게 여기까지? 출장 왔어요. 수원에. 선생님 수원에 계신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온 김에 한번 뵙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건데. 시간 안 되세요? 지영은 반사적으로 교무실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12시 50분. 빨라도 4시는 되어야 퇴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부쩍 퇴근 시간만 되면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아내는 오늘도 그리할 것이다.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 아내의 메시지를 받는 것도 삼삼한 즐거움 중에 하나로 삼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다. 6교시 수업은 3시 20분에 끝난다. 뒷정리만 하면 할 일이 없다. 퇴근 시간은 5시지만 이런저런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다가 대부분 4시가 되면 퇴근 준비를 서두르거나 슬슬 퇴근하는 게 다반사다.
그가 아내의 메시지를 받는 건 3시 30분쯤이다. 잠시 고민에 빠진 지영은 6학년 경주 수학여행 때 한밤중에 혼자 묵는 숙소를 찾아 들어왔던 13살에 당돌하던 이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다. 그래, 그럼 이따 잠깐 볼까? 선생님도 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그런데 오늘 6시까지 수업이라 4시는 되어야 볼 수 있을 텐데.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아직 출장 볼 일이 덜 끝났어요. 진이는 지영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수업이 끝나면 전화를 하기로 하고 지영은 분주하게 5교시 수업을 마쳤다. 지영은 20년 전, 아니 정확하게 21년 전 신리국민학교 6학년 수학여행을 떠올렸다. 6학년은 2반뿐이라 교감선생님과 영어교사, 담임 2명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여선생님은 2명이 같이 숙소를 쓰고 교감선생님과 지영은 따로 방을 쓰게 되었다. 아이들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모두 잠자리에 들고 조용해졌다. 종일 피곤했는지 그가 샤워를 마치고 얼핏 잠이 들었는데 문 밖에서 개미만한 소리로 누군가 불렀다. 선생님, 들어가도 돼요? 누구? 진이에요. 진이? 안 자고 왜? 잠이 안 와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밤이 늦었는데. 가서 얼른 자렴. 내일 또 일정 있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미닫이 문이라 딱히 잠그고 잘 잠금장치도 없었고 굳이 잠글 이유도 없었던 문이다. 진이는 문을 열자 얼른 신발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야, 임마, 이준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선생님 옆에서 자면 안 돼요? 엄마 떨어져서 자는 거 처음이라서 잠이 안 와요. 그거야 다른 애들도 다 그렇지. 전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아빠 같아요. 우리 아빠도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였을 거예요. 진이는 자연스럽게 깔아놓은 이불 위에 엉덩이를 반쯤 걸쳐 앉으며 말했다. 아빠가 안 계셔? 지영이 확인한 바로는 호적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진이에게는 연세가 좀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모두 계셨다. 진이가 누뚱이인가 보다 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오빠도 한 명 있고 언니도 한 명 있는 가족이었다. 저 5살 때 길에서 주워왔대요. 길에서 우는 걸 지금 엄마 아빠가 집으로 데려가셨대요. 엄마 아빠는 말씀 안 하시지만 전 기억나요. 길에서 울던 제가. 그랬구나. 선생님이 너의 그런 상처까지 어루만져 줄 생각을 못해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한지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냥 전 선생님이 아빠 같아서. 녀석, 선생님은 총각이다 임마. 우리 아빠도 선생님처럼 멋지고 젊은 아빠였을 거예요. 선생님 보면 아빠가 생각나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요. 어느 날 낮잠 자는데 오빠가 제 몸을 더듬는 거예요. 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계속 자는 척 했어요. 내가 뭐 친동생이면 그렇게 했었을까요? 진이는 맹랑했다. 13살 어린이라고 보기엔 너무 성숙했고 생각이 많았다. 그때 진이가 오빠에게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지영은 진이를 가볍게 안아주며 토닥여줄 필요도, 진이가 그의 입술에 조그마한 자기 입술을 갖다 대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영은 스스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진이를 떼어서 내보냈다. 진이는 앙탈을 부리며 싫다고 했지만 그는 짐짓 으름장을 놓으며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다음날 멀리서 진이를 본 그는 왠지 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게 기억났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지영은 서둘러 퇴근 준비를 마치고 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진이는 학교로 들어오는 길목에 하늘거리는 연한 갈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벚꽃이 우수수 떨어지는 길가에 핀 한한 꽃처럼. 그녀는 아직 지영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지만 지영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때 띵동 하고 그의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천천히 몰던 차를 잠시 세우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은 외식할까요? 매운 족발이 먹고 싶어. 오늘 회식 있어선 늦죠. 미안. 배달시켜 먹어. 알았어요.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